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들은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는 플라톤,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그리스의 교육 이론. 아테네의 문화가 찬란했으면서도 퇴폐해 가던 시기, 당시 교육의 위대성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제도나 내용 자체보다는 그들의 교육 이론이 최초로 체계화되고 또 후세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근원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 활동을 하던 소피스트의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대의 비판자였고 사색가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교육 이론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이들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사상이고 문자 그대로 이론일 뿐 그리스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실천사, 즉 사실사와 교육의 이론사는 구별되어야 하죠. 그러나 어느 차원에서나 마찬가지로 교육 이론도 그 시대의 문화, 즉 교육 실천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것을 기초로 이론이 싹 텄다라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적인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사물 세계에 대한 사색이 아닌 인간 행동과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도적 철학의 일부로 파생되어 나온 그의 교육 이론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가 이론가가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는 일생에 책을 쓴 일이 없고 실천만 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천과 이론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신이 소크라테스와 나눴던 대화를 책으로 엮어서 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론,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직접 책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의 등장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사실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대화편을 저술한 플라톤이 자기의 생각을 소크라테스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쓴 것인지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대화편에 나타난 내용이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생각인지 명백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서 8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보았을 때 플라톤 역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대체로 그의 초기 작품들인 메노, 프로타고라스 등의 대화편의 내용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이론인 것으로 추정하는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의 교육 이론으로 특기할 점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교육의 목적으로 주장한 너 자신을 알라에서도 알 수 있는 보다 높은 자아의 자각이 가지는 의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도 출세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닌 자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명했던 실용주의 교육 목표로서의
웅변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기술의 습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원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그리스의 금원인데 그가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줌으로써 관심을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여야 된다. 에서부터 나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도덕적으로 자각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둘째, 그의 지혜에 기초한 도덕 교육에 관한 이론으로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주고 그의 주장은 지가 곧 덕이요 덕이 곧 지라고 하였습니다. 즉 덕의 원동력은 지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기가 가장 으뜸 가는 것이며 용기, 절제, 정의 등과 같은 덕목의 개념을 명백히 정의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덕이 있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도덕 교육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교육 이론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가치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의 정설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접근과 원초적 시도로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의 유명한 교육 방법은 소크라테스적 방법의 공헌입니다. 그의 현대 교육 이론에 대한 공헌 중 이론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것은 그의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반어법과 그 자각으로부터 진리를 파악하게 하는 과정인 삼파술이 그의 유명한 변증법인 동시에 교육 방법으로서의 문답법이었습니다. 그의 문답법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난 대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가르치고자 하는 덕이나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설득하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하여 변증법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검토하게 하며 세 번째, 의식되지 못했던 자기의 무지를 시인하게 하고 네 번째, 그곳에서 출발하여 변증법적으로 진리에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화술은 기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은 학생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관심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표본을 보인 점도 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태도와 교수 내용이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교육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애, 인간 문제에 관심, 지와 덕을 중심으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며 자기 철학을 실천한 철학자이자 시정의 교육자, 전체주의, 객관주의, 절대론의 입장, 그래서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고요. 이때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개인주의, 주관주의, 회의주의, 상대론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사상, 이상적인 인간상은 순수한 인간, 고결하고 세속적인 일에 무관심한 인간, 명료한 사색을 추구하는 인간, 즉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간인 거죠. 자, 그의 교육 사상의 핵심은 바로 덕입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교육의 목적은 진지를 깨우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알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덕에 도달을 하고 선행에 귀착한다. 또 교육적 관심은 지와 덕, 덕과 행, 행과 복을 어떻게 합일시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지도의 목적은 사색
과학의 힘의 발달, 도덕 원리, 즉 우주의 근본 개념, 즉 진지에 도달. 그러니까 청년들을 지도시켜서 이 사람들이 선하게 만들어지는 것, 진지에 도달한다는 건 결국 선행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해서 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화법, 즉 문답법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그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사색하고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육의 출발점은 무지의 자각.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한 거고, 교육의 목적은 무의식적 무지에서 의식적 무지 상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어법을 사용해서 무의식적 무지를 자각시킨 후에 삼파법, 그러니까 실제 일에 있어서 계획과 수행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참된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교육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그리스 철학 교육을 정립한 플라톤의 교육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지를 좀 드리자면 한 2주 정도 휴가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고 제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조금 쉬었다가 2주 정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